안녕하세요. 쉽게 배우는 수학 유구수학의 유구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양한 수의 연산에 대해서 진행을 해볼 거예요. 약수와 배수 그리고 기초 수의 연산에 대해서 진행을 해볼 거고요.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일 수 있는데 고등학교 때 알아두면 굉장히 편한 내용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약수에 대해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뭐 다들 약수가 뭔지는 알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제 유튜브는 고등학생 기준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여기서 말한 약수는 양의 약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약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세 가지, 약수의 개수, 약수의 총합, 약수의 총곱을 알아주시고 또 약수의 개수에 관련해 숫자의 비밀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약수의 개수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개수를 구하는 방법은 다 알다시피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바로 소인수분을 해주셔야 돼요. 어떤 자연수에는 뭐 A의 P제곱, B의 Q제곱, 혹은 C의 R제곱 이런 형태로 소인수 분해가 됐다고 할게요. 때로는 문자가 소인수가 두 개일 수도 있겠고 한 개일 수도 있겠죠. 이때 A, B, C는 소수들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면요. 지수에다가 1을 더하고요. 각각의 지수에다가 1을 더해서 얘네들을 곱해주시면 돼요. 자, 얘가 바로 약수의 개수가 됩니다. 자, 왜 그런지 굉장히 궁금하실 수 있는데 얘가 2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뭐 원래는 되게 간단합니다. 뭐 예를 들어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어떤 10이라는 자연수가 있다고 해보도록 할게요.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3이라고 쪼갤 수 있습니다. 3의 1제곱이 되겠죠? 그럼 약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우리는 어떤 것만 하면 되냐면 각각의 지수에다가 1만 더해가지고 그러면 2 더하기 1, 1 더하기 1 이거를 곱해주시면 3, 2, 6, 6개가 나오겠죠? 실제로 왜 6개가 나오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실비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약수가 1, 2, 3, 4, 6, 12 이렇게 6개가 실제로 있고요. 이 1이라는 녀석은 뭐 어떤 거의 개념이냐면 2의 0제곱과 3의 0제곱을 곱한 거예요. 2는 2의 1제곱과 3의 0제곱, 4는 2의 제곱과 3의 0제곱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뒤에 있는 3은 어떻게 될까요? 3은 2의 0제곱 곱하기 3의 1제곱, 6은 2의 1제곱 곱하기 3의 1제곱, 12는 2의 제곱 곱하기 3의 1제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2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수가 사용이 어떻게 되냐면 0, 1, 2, 0부터 2까지 사용이 가능하고요. 3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수를 0일 때부터 1일 때까지, 즉 이 지수 자체를 0부터 2까지 사용하고 1을 0부터 1까지 사용해서 0이 포함되기 때문에 개수를 하나씩 늘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내용이 어려우시다라면, 헷갈리시다라면 그냥 단순 암기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약수의 개수는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 약수의 개수 한 김에 마저 응용까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풀다가 혹시 이런 얘기가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약수의 개수가 홀수개다. 개가 맞죠? 약수의 개수가 홀수. 자, 이런 말이 나와 있을 때가 있어요. 어떤 의미인지 알아먹어야 됩니다. 자, 약수의 개수가 홀수라고 하면요. 어떤 식으로 되냐면요. 딱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뭘 말하는 거냐면은 어떤 수의 완전 제곱수를 말하는 겁니다. 자, 어떤 수를 가지고 뭔가 했는데 완전 제곱수가 된다는 소리는 뭐 이런 식이 나온다는 소리겠죠. 뭐 A의 P제곱, B의 Q제곱이 있는데 이거를 전체를 제곱이 들어간다고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완전 제곱수가 되겠죠? 그러면 실제로 분배해버리면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약수의 개수는 2p 플러스 1, 2q 플러스 1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얘도 홀수, 뒤에도 홀수가 돼서 홀수가 돼버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약수의 개수가 홀수다 어떤 개념을 알아두시면 되냐면 이 말은 완전 제곱수를 나타내는 거구나. 완전 제곱수는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5의 제곱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약수의 개수가 홀수개가 아닌 다른 경우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약수의 개수가 3개다. 요런 말이 등장할 때가 있어요. 자, 딱 3개만 나오는 경우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약수의 개수가 3개도 홀수이기 때문에 제곱수가 될 건데 바로 소수의 제곱을 말하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소수의 제곱은 뭐 2의 제곱이라든지 3의 제곱, 그 다음에 뭐 5의 제곱, 7의 제곱 이런 것들이 있겠죠? 실제로 지수에다가 1을 더하고 지수에다 1을 더하고 지수에다 1을 더하고 지수에다 1을 더하니까 약수의 개수가 3개밖에 없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 3의 제곱은 9인데 약수가 1, 3, 9 딱 3개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약수의 개수가 3개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게 이제 확률 통계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다음 수중 약수의 개수가 3개가 되도록 하는 이런 거라든지 약수의 개수가 홀수개가 되도록 하는 이런 말이 나올 때가 있으니까 이 숨겨진 의미를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약수의 개수 말고 그 다음에 약수의 총합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약수의 총합. 이젠 약수들을 다 더해 볼 거예요. 실제로 이 총합은 어떤 거랑 연결이 되냐면 수원에서 배우는 등비수열이 나오거든요. 아마 2학기 때 배우시게 될 건데 그 등비수열의 합에 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푸는 방법이 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일단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은 마찬가지로 이거를 소인수분을 해주세요. A의 P제곱, B의 Q제곱, C의 R제곱이 있다고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총합은 어떤 식으로 구해주시면 되냐면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바로 A의 0제곱부터 해가지고요. P제곱까지 다 더하세요. 마찬가지로 B도 0제곱부터 해가지고 Q제곱까지 다 더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C도 마찬가지로 0제곱부터 해서 R제곱까지 다 더한 걸 곱하면 됩니다. 자, 어차피 약수의 개수가 있는 P 플러스 1, Q 플러스 1, R 플러스 1개의 곱이 될 거예요. 이 항이 P 플러스 1개고 Q 플러스 1개고 R 플러스 1개죠. 이거를 전개해서 풀다 보면 총합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제 숫자가 매우 큰 경우는 이거를 계산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거 자체가 등비수열 형태가 나와버리죠. 등비수열 합의 형태로 풀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숫자들이 그렇게 크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게 단순 계산으로 충분히 풀 수 있어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약수의 개수와 약수의 총합은 그래도 중학교 때 좀 들어보고 좀 문제를 많이 푸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많이 은근슬쩍 다뤄보긴 했을 거예요. 근데 약수의 총곱은 좀 다뤄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약수의 총곱을 이용한 문제가 센이라는 문제집에 보면은 로그의 성질 문제 중에 난이도 상 문제로 한 문제가 나와 있거든요. 뭐 어떤 자연수에 뭐 약수의 개수 16개라고 주어져 있는데 그걸 다 곱하라는 로그를 씌워서 곱하라는 문제가 있어요. 이걸 알면은 그런 문제가 굉장히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주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아까 했던 12 같은 경우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 같은 경우는 약수가 뭐가 있냐면요. 1, 2, 3, 4, 6, 12가 있었죠. 그러면 우리는 약수를 다 곱해 볼 거예요. 1부터 12까지 다 곱해 볼 건데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1과 12 이렇게 곱해 볼 겁니다. 얘 곱하면 12가 되죠. 그리고 2하고 6을 이렇게 곱해 볼 거예요. 곱해도 12. 또 3과 4를 곱해도 12가 될 거예요. 약수는 이거 곱을 만들 수 있는 수들의 모임들인 거니까요. 그러면 우리 1, 12, 2, 6, 3, 4를 다 곱해보기 위해서 자변을 다 곱한다라면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6 곱하기 12가 되겠죠. 얘는 12를 다 곱하니까 12의 세제곱이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3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내야 됩니다. 실제로 이 3개가 나온 거는 약수를 2개를 한 세트로 해가지고 1개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약수의 개수 6개니까 그게 절반개가 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어떤 자연수 n의 약수의 곱을 구하시오. 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보도록 할게요. 약수의 곱을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글씨가 이상하네요. 아주 쉽게 이 수 있죠? 이 수를 그대로 적어주고 뭐 12의 약수의 곱을 구하시면 12, 100의 약수의 곱을 구하시면 100 이렇게 써주시고요. 지수에다가 2분의 약수의 개수를 넣어주면 됩니다. 얘가 공식이 되겠어요. 이 공식까지 암기를 해놓으시면은 약수의 곱에 관련된 문제도 쉽게 풀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잘 기억해 주시길 바라도록 할게요. 네,
자, 그 다음엔 이제 또 알아두면 좋은 배수 판별법에 대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조금 긴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다 보면 제 글씨가 예쁜 편은 아니에요. 천재는 악필이란 말 들어봤죠? 네, 그렇게 여겨주시면 좋겠고요. 먼저 배수 판별은 대부분 다 아실 건데도 불구하고 저도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은 고2인데도 고3인데도 불구하고 배수 판별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배수 판별의 확장이 되면은 확장은 아니고 배수 판별만 이용한 것뿐만 아니고 나머지를 구할 때도 종종 이용하게 됩니다. 이제 배수 판별은 약분할 때도 굉장히 좋고요. 하나씩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자, 이해 배수인지 판별하고 싶습니다. 이해 배수 판별법은 굉장히 잘 알고 있죠. 여러분들 눈에는 짝수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혹은 이르자리수가 0 또는 2의 배수면 됩니다. 그러면은 2의 배수가 돼버리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3의 배수 판별법. 이거부터 갈게요. 2에 관련된 건 먼저 갈게요. 이번에는 4의 배수를 판별해 보도록 할 겁니다. 4의 배수는 2의 배수랑 조금 다르죠. 이건 뭘 봐야 되냐면 끝에 두 자리를 보는 거예요. 끝에 두 자리를 봐서 끝에 두 자리가 00으로 끝나던가 또는 4의 배수가 되면은 이거는 4의 배수가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예를 들어서 12300 나왔어요. 자, 끝에 두 자리가 뭘로 끝났죠? 00으로 끝났죠? 4의 배수가 됩니다. 실제로 나눠보시면 될 거예요. 왜냐면 100 자체가 4의 배수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65,500 36이 있다고 할게요. 자, 뒤에 뭐가 들어갔죠? 36. 4의 배수인지는 뒤에 두 개만 보면 돼요. 뒤에 두 개 36이 4의 배수이기 때문에 얘도 전체적으로 4의 배수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어떤 것도 이용이 가능하냐면 나머지를 판별할 때도 굉장히 좋아요. 좀 큰 수 한번 가볼게요. 75,631이라는 거 가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4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뭐만 보면 되냐면요. 끝에 두 개만 하시면 됩니다. 31을 4로 나누면 4, 7, 28 해가지고 나머지가 3이 돼버리겠죠. 그 나머지는 3이다 라고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이런 건 언제 이용이 되냐면요. 우리 수학 상에서 보면은 복소수 파트가 있을 건데 i의 주기성을 가지고 있죠. 4로 나눈 나머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런 큰 수 같은 경우 뒤에 두 자리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소수를 연결하기가 좀 좋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2에 관련된 8의 배수 판별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느낌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2의 배수는 1의 자리가 0일 또는 2의 배수, 4의 배수는 끝에 두 자리가 00 또는 4의 배수, 8의 배수는 끝에 세 자리를 보는 거예요. 끝에 세 자리가 000으로 끝나던가 혹은 8의 배수면 됩니다. 굳이 또 예를 들어보자면 이런 것들이 있겠죠. 2000 그때 세 자리가 000으로 끝나니까 얘는 8의 배수가 됩니다. 그리고 45,064 이런 거는 끝에 두 자리가 4의 배수죠. 8의 배수죠. 그래서 8의 배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판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게 이제 3의 배수랑 9의 배수 판별법을 또 많이 쓰게 됩니다. 자, 먼저 3의 배수 판별법. 자, 3의 배수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얘는 좀 특이합니다. 앞에 거랑 어떤 자릿수를 비교하는 게 아니고요. 써져 있는 모든 수들을 한 자릿수라고 생각하고 다 더하면 됩니다. 그거를 각 자릿수의 합이라고 부르는데요. 각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면 됩니다. 그럼 이건 3의 배수가 나오게 돼요. 무슨 얘기인지 한번 봐보도록 할까요? 예를 들자면요. 123이 있다고 할게요. 이거 다 더하면 얼마죠? 다 더한다는 소리는 1과 2와 3을 그냥 다 더한다는 소리예요. 1 더하기 2 더하기 3은 6이 되기 때문에 3의 배수죠? 그래서 얘는 3의 배수가 됩니다. 별거 아니죠? 마찬가지로 9의 배수도 똑같아요. 왜 3의 배수가 이게 되는지 9의 배수가 이렇게 되는지는 정석의 수학상을 보면은 약수와 배수 파트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거길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자, 9의 배수 판별하는 것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의 배수는요 똑같습니다. 각 자릿수의 합이
9의 배수면 됩니다. 9의 배수. 네, 그래서 뭐 굳이 또 이걸 예를 들자라면요, 뭐 9180 이런 게 있으면 다 더하면 얼마죠? 9 더하기 1 더하기 8이니까 18이 되죠? 18은 9의 배수니까 얘도 9의 배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언제 많이 쓰이는 거냐면요, 특히 3의 배수는 약분할 때 많이 쓰여요. 여러분들 막 요런 약분 한다고 가보도록 할게요. 뭐 간략하게 뭐가 좋을까요? 1125 이거분에 27에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약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 짝수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헷갈리고요. 또 5가 있으면 5의 배수는 알겠는데 얘는 3의 배수란 말이에요. 혹은 9의 배수. 그래서 이걸 한번 더해보는 거예요. 이럴 때는. 약분이 한눈에 안 보이면 더해보세요. 더해보면요. 1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5는 9가 되죠. 얘 답이 9가 되니까 둘 다 9의 배수가 돼서 9로 약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9, 3, 27, 9, 1은 9, 9, 1은 9, 9, 1은 잠시만요. 갑자기 계산이 안 되네. 9, 28이군요. 네. 9, 28, 9, 5, 45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네. 이것도 한 번 더 약분이 되는지 확인해 보니까 3개 더해버리면 8이 되기 때문에 3의 배수가 안 되죠. 그럼 여기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하분수 구할 때 생각보다 유용하니까 알아두시고요. 이거 외에도 11의 배수 판별법도 있는데 이건 이제 대학 과정에서 아마 정수론 파트 배울 때만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11의 배수가 고등 과정에서 쓸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굳이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혹시나 궁금하시다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11의 배수는 제가 나중에 따로 찍어서 올리도록 할게요. 근데 제가 나온 걸 못 봤어요. 네, 일단 나머지는 마찬가지로 이것들처럼 뭐 3의 배수로 3으로 나머지 구하고 싶다. 그럼 256 같은 거 가보도록 할게요. 이거 다 더하면 13이죠? 그럼 13을 3으로 나눠보세요. 그럼 나머지가 1이 되잖아요. 그럼 얘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라고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네, 배수 판별법 똑같이 해주시고 그 부분만 해당 수로 나눠주면 나머지까지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나머지 얼마라겠죠? 13, 1이라고 했죠? 네. 자, 이번에는 이제 수의 연산. 이거 몰라도 되는데 알면 정말 유용한 것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결국 나중에 시그마 수원에서 배우는 시그마 공식을 알게 되면은 훨씬 더 편하게 구할 수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뭐 시그마에 대해서 대부분 학생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냥 이 방법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첫 번째 자연수의 합. 이건 이렇게 붙일게요. 연달아 나오는 자연수의 합. 이웃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연달아 나오는 자연수의 합. 어떻게 보면 등차수열이라고 보셔도 돼요. 이건 아마 다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고요. 보통 아마 초등학교 때든 중학교 때든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가우스라는 분이 뭐 초등학교 때 뭐 1부터 뭐 1000까지 더해봐라 이런 것들을 쉽게 푸는 게 있었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 눈에 5 더하기 6 더하기 7 더하기 8 더하기 9 더하기 10 더하기 11 이런 게 있어요. 물론 일일이 구해도 되지만 어떻게 구해도 되죠?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가장 좋은 방법이 이게 연속돼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면요. 맨 처음과 맨 마지막을 더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5 더하기 11은 16이죠? 이거 두 개 더해도 16이 될 거고요. 이거 두 개 더해도 16이 될 거예요. 그러면 16이 몇 개 있냐면요. 뭐 하나, 둘, 세 개가 있을 거고 8을 추가로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구해주면 되냐면요. 아주 쉽게 처음과 마지막 항을 더하고 곱하기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될 거예요. 그 2분의 7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네, 총 7개가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어떤 연속된 자연수라면은 처음과 마지막을 더하고 2분의 수의 개수를 해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이건 이제 등차수열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자, 이 7은 수의 개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조금 더 확장이 되면은 내가 연속된 수만 쌤은 적어주긴 했지만 이거 말고도 규칙적으로 뭐 2씩 증가한다던가 3씩 증가한다던가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푸는 방법이 있어요. 만약에 개수가 홀수개다. 이 개수가 지금 몇 개죠? 홀수개죠. 5, 6, 7, 8, 9, 10, 11 그러면 개수가 홀수개 같은 경우는 연속된 숫자 자연수의 합일 때 개수가 홀수개라면은 가운데 숫자를 찾으세요. 가운데 숫자가 8이죠? 그러면 8에다가 개수를 곱하면 답입니다. 왕. 자, 실제로 계산해 볼까요? 이거는 16을
2로 나누면 8이 나와가지고 얘랑 똑같이 나와버리죠. 그래서 이건 언제 써먹는다? 연속된 숫자인데 개수가 홀수개가 될 때. 그럼 되게 유용해요. 이거는 실제로 되게 여러 군데서 많이 쓰이는 거니까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막 문제 풀다 보면 이런 거 나오잖아요. 뭐 n의 범위가 어쩌고 저쩌고 나와가지고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근데 n을 구해보니까 뭐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7이 나왔어요. 연속된 자연수 합인데 개수가 이거네? 일일이 더하지 마시고요. 그냥 간편하게 5 곱하기 개수가 5개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알아두시면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겠죠? 어차피 이제 여러분들이 내신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시간 단축이고 계산 실수 방지이기 때문에 이런 것만 익혀놔도 조금 더 계산 방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뭐 가볼 거냐면요. 바로 홀수들의 합이에요. 이것도 알아두면 되게 유용합니다. 대신 이건 1부터 시작해야 돼요. 뭐 1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이제 뭐 다른 방법도 있긴 하지만 1부터 시작한 걸로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예를 들어 볼까요? 자, 1 더하기 3은 우리가 4라고 알고 있고요. 1 더하기 3 더하기 5는 9라고 알고 있죠. 한 번 더 가볼까요? 5 더하기 7은 16이 될 거고요.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9는요 25가 됩니다. 위에다가 9 더하고 여기에다가 7 더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보니까 4, 9, 16, 25 4는 2의 제곱이고 9는 3의 제곱이고 16은 4의 제곱이고 5의 제곱이네요. 그러면 이 제곱은 일단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2, 3, 4, 5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면요. 자, 2개 더했죠. 2의 제곱이에요. 3개 더했죠. 3의 제곱. 4개 더했죠. 4의 제곱. 5개 더했죠. 5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아마 수원에서 배우게 되긴 할 건데 요런 거 있잖아요. 뭐 시그마 갑자기 등장하니까 이상하죠. 1부터 뭐 10까지 2k-1 이걸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2k-1이 1부터 시작한 홀수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10개를 더할 거니까 뭐 시그마 공식 쓰기도 전에 10개네? 10의 제곱이 답이겠네 라고 바로 하셔도 좋아요. 이것도 알아놓으시면 유용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약수에 관련돼서 약수의 개수 구하는 법과 그 다음에 약수의 개수가 홀수의 개랑 세개에 대한 의미 그리고 약수의 총합 구하는 법, 약수의 총곱을 구하는 방법 한번 배워봤고요. 배수판별법 2, 4, 8, 3, 9의 배수판별법과 그 다음에 알면 좋은 수들의 연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뭐 100% 알아야 된다라기보다는 알면은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인 거니까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안녕.